시즌 2 모든 연령 시청 한혜설 작가 조하영 성경아. 이렇게 수많은 집 중에 왜 내 집 한 채 없을까? 소름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집과 아파트는 같은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공식을 깨면 어쩌면 내 집 마련은 생각보다 더 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진짜 집 말입니다. 자기 집이다라는 개념보다 요즘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뭐 재산적인 느낌 또 이것도 어떻게 부풀려서 이제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까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집. 우리 설계할 때 뭐 이제 뭐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밧줄 해달라 뭐 사다리 해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속대로 이제 2층 올리고 사다리까지 해놓은 거예요.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요리할 수 있는 집. 주방을 좀 넓게 해달라 하나 있었고, 그리고 주방에 창은 밖으로 나무나 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아빠라고요? 바라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집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 집에 와서 굉장히 가족 간에, 그러니까 저희 원래도 사이가 좀 좋긴 했지만 더 많이 끈끈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많고. 아이들한테 그런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여기서 자랐던 행복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사람이 집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춘 집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시골살이를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살얼이랍다 신년 특집 시골집 시리즈, 그 첫 번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타이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경기도 광주.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이곳에 보금자리를 튼 가족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 일수 씨가 빗가루로 마당을 쓸고 있다. 다정하기로는 엄지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요.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아빠. 애들 준비하라 그럴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늘 가득한 엄마. 부모님을 쏙 빼닮은 잘생긴 형제까지. 첫째 주원과 둘째 승원. 전원주택을 지은 이후 가족들은 매일이 더욱 행복해졌다는데 이 가족을 한번 직접 만나볼까요? 저는 가장 큰 직종은 가정주부를 하고 있고요. 부업이라면 부업으로 이제 목공 강사, 또 이제 목공으로 이것저것 나무 납품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48세 김일수, 우리 애들 아빠입니다. 귀촌 2년차. 저는 그냥 놀기만 하는 5학년 김주환입니다. 나는 놀기도 하지만 형이랑 같이 노는 2학년 김승환입니다. 저는 에너지 넘치는 새 남자와 살고 있는 39살 워킹맘 이다혜입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가족들이지만요. 아이들이 집안을 거침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자, 잠깐만요. 이런 개구쟁이 형제가 우리 집 위층에 산다? 이거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날이겠는걸요? 아파트와 빌라 같은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면서부터
우리는 누구나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저마다의 고통을 호소하는 도시의 생활. 일수 씨 가족은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간식 좀. 간식 좀? 응. 이거랑 마실 거 좀 줄게.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층간소음의 가해자 입장에서 사실은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 거실 전체를 막 진짜 10cm짜리 방석 같은 것도 막 나보고 매트도 나오고 저희 나름은 할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입장이 됐었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피해도 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저희는 집질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가 빌라촌이에요.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금액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집을 지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길래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사실 지역도 저희는 조금 한 10수십 킬로 좀 벗어나서 구해보려고도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알아보다 보니까 건축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용기가 조금 필요했을 뿐 덕분에 가족에게 하나뿐인 집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 이름은 우드 베일리거든요. 나무로 지은 집이고 또 나무를 다루고 또 나무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드 베일리인데 베일리는 성과 기의 작은 정원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형태도 똑같은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우드 베일리라는 이름답게 울타리부터 나무로 만들어서 개성 뚜렷한 외관을 자랑하고요. 들어오시면 자 여기 현관이고요. 저희 집 딱 들어오면은 답답하지 않죠. 시원하죠. 보통 아파트 같은 곳은 들어오면 꽉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마당이 보이게 그 설계를 했어요.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했어요. 저희 연면적 3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한 데에는 현관에 대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넓게 그래도 시원하게 만들어 놨어요. 넓은 전실과 거실을 연결하는 문도 아주 독특합니다. 접이식 문, 겨울에는 드나들 때 아주 좁게 드나들 수 있고 또 이제 시원하게 넓게 막 큰 물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열릴 수 있게 하려고 폴딩 도어를 뒀어요. 네, 근데 이게 꽤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다 열면 거실로 다 통째로 쓸 수 있고 또 닫으면 이제 그 공기를 좀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1층만 15평. 어떻게 보면 좁지만 전혀 좁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시원한 창 때문인데요. 이제 오른쪽은 돌출창 큰 통창문, 그다음에 왼쪽은 또 이제 패티오 창이라 그래서 아주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창이 이렇게 딱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이제 보통은 TV를 보는데 저희는 이제 마당을 보는. 결국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TV와 그 맞은편 소파에서 앉아 있는 게 겨우 그렇게 많이 하나 거기서 뭐 축구를 하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싶거든요. 텔레비전과 소파가 마주보는 뻔한 공식을 탈피한 거실과 함께 또 눈에 들어오는 곳은 다이닝 룸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데요. 이다혜 39세. 주된 공간에 저희가 식사하는 공간이고요. 그 외에 차 마시는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 왔을 때 제가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닝룸 벽에서 롤 스크린이 내려온다.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는 순간 다이닝 룸의 다양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찢었어. 요즘 아이들 모바일 게임에 너무 빠져서 걱정이라고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일수 씨와 다혜 씨는 스크린으로 아이들의 게임을 구경하고 좌회전, 있다. 좌회전,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게임을 그만하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진다고 하죠. 어디 가요, 뭐? 오락실로 변신한 다이닝룸. 목청껏 소리 질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노래방으로 변신해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승원이 마이크를 들고 스크린으로 노랫말을 확인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번엔 스크린으로 영화 상영. 텔레비전이 없는 대신 매주 금요일은 영화 보는 날로 정해 일수 씨 가족만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이닝룸이 있기에 가능한 일. 지금 저희 그 전자기기 관련된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다이닝룸 이것도 처음에 천장에 설계할 때 전자기기 선반이 설치되어 계획을 있다. 했던 거라서 인터넷도 위쪽에다가 달아놨거든요. 인터넷선 보시면 선이 하나 딱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통해서 여기 이제 와이파이랑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수신하는 리시버, 또 빔 프로젝트, 뭐 다 올라가세요. 스피커 이렇게 다 올라가. 그래서 전원 코드들도 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해서 가족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닝룸에서 또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서쪽 창이거든요. 이제 거의 키보다 더 크게 나 있는 창인데 이쪽에서 노을이 져요. 세로로 긴 창.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층에서 서쪽 공간이 없어요. 창이 제대로 나 있는 데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매일 붉게 지는 노을을 배경 삼아 먹는 저녁 식사에 행복이 자리한 곳. 사실 여기가 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방으로 하고 아까 거실 쪽을 이제 식탁을 놓을까 했었는데 방을 하나 포기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방을 포기하면서 우리 네 식구가 굉장히 오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손도 씻고 이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뭐 세면대도 바깥으로 빼놨거든요. 요즘 같은 때 손 씻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세면대를 밖으로 둬서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보시면 좀 알겠지만 좀 남다른 점은 나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세면대 지금 보시면 그 탑볼 올려놓은 것도 지금 그 우드 슬랩으로 돼 있어요. 통나무죠. 아마 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물 엄청 튀기거든요. 애들 막 세수하고 치과하고 이러면 물 엄청 튀기는데 코팅을 해놓으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썩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반 지났는데도 물이 고여 있어도 스며들지 않아요. 근데 그 나무의 질감과 어떤 느낌들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뭔가 거친 느낌도 드는데 따뜻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이 많이 닿는 곳도 이렇게 나무를 많이 써놨어요. 나무로 만든 덕에 분위기를 더하는 세면 공간.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덕분에 독특한 분위기가 완성됐고 주방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싱크대 상판도 왠지 원목. 나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공간에도 나무를 쓰는 과감한 시도. 집 이름을 괜히 우드베일리라고 지은 게 아니었네요. 저는 전네 집도 그렇고 항상 나무를 썼어요. 나무를 쓰면 왠지 따뜻하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방이 조금 힘든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목으로 해놓으면 좋은 기운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코팅을 제대로 하면 물이 있거나 해도 괜찮아요. 스며들지 않고.
아무래도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하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예쁜 주방을 갖고 싶은 것. 어쩌면 주부들의 로망일지도 모릅니다. 아내 다혜 씨도 마찬가지였죠. 주방은 좀 넓게 해달라 하나 있었고, 그리고 주방에 창은 밖으로 나무나 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왜냐면은 주방이 좁으면 요리를 하기가 솔직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 또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을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주방은 요리하는 공간, 어쨌든 노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창밖에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 요리하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방 창 바로 앞에 큰 나무를 하나 심고, 이제 그 옆에 그 화단을 만들어서 이제 올 봄에는 백일홍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나무 상판이 전해주는 따뜻함에 양쪽으로 뚫린 커다란 창 밖으로는 계절이 흘러갑니다. 기역자형 창문으로 아담한 정원이 내다보인다. 나만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때마다 좋아하는 꽃을 심어 볼 수도 있고요. 비 내리는 날에는 잠시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운치 있는 주방이 좋아졌더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시켜 먹은 적도 많고요. 그리고 뭐 버리는 재료도 되게 많았고요. 이제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남기는 재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 꺼내서 요리하는 시간 뭐 많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주부들에게 예쁜 주방도 좋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도움입니다. 뭐 할까? 반찬만 꺼내면 될 것 같은데? 무슨 김치? 김치를 꺼내면. 맛있겠다 이거 김치. 이래서 김치 꺼낼 때 엄마들이 자꾸 집어먹나 봐. 그러게. 상차림은 아이들의 목. 작은 집안 일이라도 꼭 분담해서 하는 것이 이 집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 주원아. 가족 모두의 도움이 더해져서 저녁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나누는 저녁 식사.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이 소소한 일상이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라고 부부는 믿습니다. 김일수 48세. 요즘 아이들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향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든든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세대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커서도 그곳을 찾아가 보고 우리 집이 있는지 터가 있는지 보고 거기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여기서 자랐던 행복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살면서 사회에서. 그러면 그럴 때 여기 와서 쉬고 싶고 한번 와보고 싶고 좀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여기서 갖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가족이 있기에 가족에게 딱 맞는 따뜻한 집이 있기에 긴 겨울밤이 외롭지 않게 깊어갑니다. 산에 둘러싸인 시골 마을의 전경. 일수 씨가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꿈꿨던 풍경은 바로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마당이 바로 있고 이 마당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아이들의 건강한 소리로 아침을 엽니다. 아이들이 마당에 설치해 놓은 농구대에 공을 던지며 농구를 하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집이 2층이라고 했죠?
어제 미처 못 본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수 씨가 마루가 깔린 계단을 올라간다. 넓은 참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들어가면 여기가 아이들 방이에요. 예. 여기도 이제 기역자 창으로 해서 밖이 잘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사실 여기가 경치가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 있으면 멀리 먼 산까지 보일 수 있는, 일부러 이렇게 창을 이쪽에다 내서 멀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경관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방 위쪽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여기 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 같은 이제 비밀 공간 만들려고 여기 지금 하나 올렸거든요. 2층으로. 우리 설계할 때 뭐 이제 뭐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밧줄 해달라, 뭐 사다리 해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속대로 이제 2층 올리고 사다리까지 해놓은 거예요. 암요. 아이들에게 다락은 언제나 갖고 싶은 꿈의 공간. 이왕 만든 이 비밀 아지트, 아예 화끈하게 만화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읽었던 추억의 만화를 통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아이들. 간식 먹으며 만화책 보는 폼이 이 겨울 최고의 재미를 이미 아는 것 같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여기서 뭐 지포 같은 거 꼬먹으면서 만화책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자랄 수 있게 만든 다락방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천장엔 밧줄이 늘어져 있다. 주원이, 승원이, 형제 둘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죠. 곳곳이 놀이터 같은 집과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한다. 그다음에 늘 시간을 함께 보내는 형, 동생이 있으니 집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락인데 다락 같지가 않고 다락 같지만 친구가 낮은 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들 실제로 여기서 자요. 그래서 애들 여기서 잘 놀고 아까 말한 만화방하고 자기 방하고 이쪽을 드나들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는 곳이에요. 올라가 봐. 다람쥐처럼 참 재빠르게도 계단을 오르는 승원이 이쪽 걔는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한 모양인데요. 다락방과 옷장 위에 줄을 네트 건다. 치는 거예요. 배구 네트. 네트요? 네. 배구 네트. 얘들 높이에 맞춰서. 됐어? 오케이. 자, 풍선으로. 마음껏 뛰어도 스파이크.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 하다 이제 집에서 배구 게임도 가능하답니다. 일수 씨와 승원, 애 씨와 주원이 팀을 짜서 방 위에 걸어놓은 줄을 네트 삼아 풍선으로 배구를 한다. 둘. 한 번 마지막. 수건아. 자.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하지 마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싶죠. 와서 아이들이 저는 막 뛰어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다다다닥 올라갔다가 다다닥 내려갔다가 심지어는 2층에서 내려올 때 계단에 내려올 때 한 번도 계단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항상 쇼파로 뛰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이제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뛰는데 못하게 하고 이랬을 때 마음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니까. 저는 계절에 맞는 놀이를 그때그때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 보이고 또 아이들 표정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뭐 여름에는 이제 밖에 저희가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영을 하고 놀아요. 그런 부분하고 뭐 겨울에는 또 여기 앞에 나가 산에서 눈썰매를 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아이들 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시골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에 더욱 가치를 두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신난 건 사실 아이들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 일수 씨에게 일거리가 잔뜩 들어오는 날. 할 일은 태산인데 어째 연신 싱글벙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일수 씨. 일수 씨가 공방으로 목재 꾸러미를 나른다. 시골집을 지으면서 큰 맘 먹고 마련한 나만의 공간, 공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베란다에 이제 조그맣게 목공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다 재단에 와서 이제 뭐 조립하고 이런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제 이사 오면서 제대로 조금 갖춰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마련하게 됐죠. 이사 오기 전부터 취미로 해온 목공이 제법 솜씨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목공 관련 강의나 작품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작품 전시를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서 걸어놓는 식으로 하는데 테두리가 조금 고급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붉은색 나무를 골랐는데 어떠세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도안을 하고 그리고 만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밥 먹으라고 해야 이제 가고 뭐 이제 이러는데 컨설팅 비슷하게 이 공간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그 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이 공간이 너무 아깝기도 한데 또 어떻게 채울지도 모르겠고 뭘 사자니 안 맞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문의 올 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건 돈 안 받아요. 그냥 어때요? 그리고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들어주고 아니면 좀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맞춰가는 게 창의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까 가족 소개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스로를 가정주부라고 소개했던 일수 씨. 부부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사실 남편을 제가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 좀 많이 했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그리고 되게 삶이 풍요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를 훨씬 더 잘 키울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본인이 이제 육아에 좀 자신도 있었고. 그 선택을 계기로 목공이라는 새로운 취미와 재능을 발견하게 된 일수 씨는 내친 김에 집도 직접 설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선택들은 이렇게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공방에 집짓기 관련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왕 결심했으면 완벽하고 꼼꼼하게 해내는 성격은 집 지을 때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집을 짓기로 마음 먹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책을 좀 사서 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한 권씩 사가지고 뭐 이거 보고 이제 잡지책도 일정 기간 구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죠. 우선 디자인을 제가 설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뭐 알아야 뭐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도 뭐 디자인 관련된 거 말고도 실제 기초가 어떻게 되고 설비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해야 튼튼하고 어떻게 해야 단열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뭐 전문 서적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잘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는 이제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사서 본 것들이에요. 직접 사서 읽은 책만 30여 권.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한 공부는 더욱 많습니다. 빠듯한 예산 안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짓기 위해서 공부는 필수였죠. 요즘 세상 또 기술은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그린 도안을 3D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일수 씨 같은 초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원주택 3D 도안. 이제 저기 보면 여기 공방, 주차장, 그리고 이제 포치, 뭐 1층, 2층 이런 식으로 이게 외형이에요. 그래서 3D로 이렇게 그려봐야 내가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레벨을. 집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일 가구들은 모두 나무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본인의 재능과 노동력으로 꽤 많은 비용을 절감한 셈입니다. 집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도 이제는 옛 이야기. 직접 공부하고 가족들과 하나하나 의논해서 서로의 꿈에 맞는 집을 완성해 간다는 것은 일수 씨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길을 아빠가 내줄까? 길만 아빠가 내줄게. 응. 자, 일로 와. 이거 잘라. 어떻게 자르는지 알지? 아빠한테 배웠지? 일수 씨가 왼손, 승원과 같이 톱을 오른손 잡고 쥐고, 목재 자르는 법을 그리고 알려준다. 그리고 천천히. 당길 때 힘을 주는 거야. 역시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가 맞나 봅니다. 톱질하는 승원이 자세가 예사롭지 않네요. 둘째 김승원 9세. 아빠랑 학교에서 목공을 할 때 아빠 목공 선생님이시니까 목공을 할 때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모니터에 안 맞아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잘하죠. 자기가 사이즈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대보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이제 다시 이걸 한 번에 딱 조인, 봐봐, 성아. 한 번에 탁 한 다음에 조이면 되잖아. 그러면 빨리 되잖아. 그치? 어쩌면 여느 부모라면 됐죠? 위험하다고 아예 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수 씨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또 믿고 지켜봅니다. 손 칠 때까지는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승원이 망치로 목재에 들어갔지? 못을 박고 있다. 이렇게 삑삑삑 소리 나잖아. 그치? 잘못 때리면. 그치? 봐봐, 성아. 이렇게 옆으로 치면은 삐뚤어지니까 직각으로. 제발. 그리고 늘 그렇듯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만큼 잘하는 모습으로 증명하곤 하죠. 뭔가에 집중한다 하고 있을 때 모습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도 그렇거든요. 애들은 놀 때 엄청 집중해요. 근데 일도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른 돼서도, 그러니까 쉴 때만 기다리잖아요. 휴가 뭐 이렇게. 근데 일이 재밌는 것, 일이 놀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보면 일인데 놀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런 모습 보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아이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도 승원이는 이렇게 한 뼘 자랐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빠도 흐뭇합니다. 즐거운 목공 시간이 지나고 그날 오후 승원아, 가자. 공방으로. 준비됐습니까? 얘네 못 들어오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일수 씨가 강아지 2마리를 마당에 두고 공방으로 들어간다. 일수 씨는 승원을 의자에 앉혀놓고 목에 미용 가운을 둘러준다. 엄마 갔어? 엄마 갔어. 근데 엄마 보아하니
승원이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줄 모양인데요. 아니 일수 씨,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익숙하게 착착 머리카락을 자르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뭐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전문가 실력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그래도 선뜻 아빠에게 머리를 맡기는 승원입니다. 저 빼곤 다 거쳐갔죠. 저는 아직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 녀석이 깎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집에서 깎기 시작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에요 집에서는 이 머리 깎이는 게. 요즘 이발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애들도 거의 10,000원씩 하던데. 애들 둘, 나 그러면 한 달에 한 4-5만 원 깨지잖아요. 제가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경제에. 어때 여보? 봐봐. 마무리. 올라가봐. 아 밤톨같이 귀여운 눈 떠봐. 그냥 많이 깎았다. 전에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어가지고. 한 번만 더.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고 나니 그 녀석 인물 훤하네요. 과연 고객님의 마음에 들지 긴장되는 순간 씩씩한 발걸음으로 걸어가 요리조리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승원이 과연 마음에 들까요? 뭐야? 승원은 새끼손가락을 치켜든다. 너 그래도 너는 미용실 가서 봐. 마음에 들면 엄지, 마음에 안 들면 새끼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일수 씨와 다혜 씨가 새끼손가락을 든다. 아 쟤는 머리 기르고 싶다 그랬거든요. 앞머리 너무 짧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앞머리 짧대? 난 최대한 길게 한다고 했는데. 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 일수 씨네 전원주택에 환하게 불이 켜지고 이웃집도 가로등도 하나둘 불을 밝힌다. 예쁘게 머리도 단장했으니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집안을 단장할 시간. 역시나 다이닝 룸이 가족들만의 파티 장소가 됩니다. 일수 씨와 다혜 씨,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주원이가 소품들로 깔아봐. 다이닝 룸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 기분 난다, 그지? 꼭 근사한 곳으로 외식을 나가지 않아도 연말 분위기 충분한 가족들만의 파티. 일수 씨는 케이크를 가지고 와 식탁에 내려놓는다. 짠. 왜 없어 아빠? 어? 내가 킨 거 왜 없어 아빠? 네가 키운 거 있잖아. 어디? 이거. 물론 파티의 완성에 케이크와 촛불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내년에 또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는 거야. 나의 가족에게 여보 1년 동안 당신과 함께하면서 있었나? 평안하고 행복했어. 또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싶겠지만 늙어서 같이 붙어 있을 때 괄시하지 말아줘. 사랑하는 주원이. 가족들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동생 많이 아껴주어서 고맙고 우리 승원이가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기뻐. 끝. 사랑해 우리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주원이, 승원이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특별한 것은 사랑하는 나의 새 남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주원이, 승원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우리 남편은 더 많이 사랑해. 예, 내가 최고야. 좀 속상하고 이랬던 것들은 불길과 함께 날려보내는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가족이 케이크에 촛불을 끈다. 건배. 건배. 짠! 네, 내년에도 건강해. 건강해. 좋아. 가족들은 건배를 하고 주스를 마신다. 아, 뭐가 웃겨. 빠밤. 아 진짜 역시. 선물.
짜잔. 아 역시. 아빠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주로 찾는 것. 평생 낮은 자가 더 잘 찾을 수 있다? 가져가면서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서. 아니야, 김승원 천천히 가자고.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아는 아빠 일수 씨는 선물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볼수 없는 책. 덕분에 아이들은 신이 났죠. 집안 곳곳 숨겨진 힌트와 미션 카드를 통해 선물을 찾는 일 그 자체가 선물 같은 시간. 주원이 다이닝룸 커튼 뒤에서 쪽지를 찾는다. 사줘. 쳐줘. 아 여기 있다. 지금 아 여기 없어. 어디를 쳐다볼까 엄마가? 엄마가 거기를 볼까? 이번엔 안방 화장대에서 쪽지 발견. 뭐지? 나는요, 우리 집 따뜻함을 책임지는 공간에 있습니다. 나는요, 지붕에서 만드는 태양. 하지만 나는요, 많이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집안 곳곳을 잘 알고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 또 하나의 추억 찾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는 무슨 족이다? 어? 난 무슨 족이다?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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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림의 왕자는 물론 여기밖에 없어.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많은 시간을 공유한 가족들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 마침내 선물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아빠, 이거 선물이다. 어. 뭐가 2개밖에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보드게임을 뜯어본다. 이게 진짜 우승이네. 어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 저기다 놓는 거야? 할 수는 있으려나? 앞으로 이 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시간들이 흐르는 만큼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이 집은 더욱 단단하게 가족들을 지켜줄 겁니다. 승원이 입가에 케이크 크림을 묻히고 해맑게 웃는다. 아이들하고 이제 이 집에 와서 굉장히 가족 간에, 그러니까 저희 원래도 사이가 좀 좋긴 했지만 더 많이 끈끈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사실 사춘기 들어가고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방문 닫고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간들이 쌓아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가 마당에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제 강아지도 키우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동물과 식물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사는, 그리고 또 어떻게 계절에 따라 변해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좀 삶을, 그러니까 퍽퍽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 철학은 갖고 있어야 이제 귀촌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철학. 사실 이렇게 여기 오면은 이제 돈을 축적하는 거,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제 철학 속에 우선이었다라고 하면 못 하겠죠. 더 중요하게 쌓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진짜 재산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정서, 또 사는 삶의 환경, 또 아이들이 커가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속이 찬 아이가 됐으면 하는데 도시에서 속이 찬 아이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가치 있다, 더 돈이 된다,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세상에는 참 많은 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땡땡 아파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얼마짜리 집이라는 말로 그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가족이 기준이 되는 집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시골집 살이는 진짜 집이 뭔지 그 가치를 알기에 충분했죠. 사랑하는 가족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세상 하나뿐인 집. 그 집에는 다정하고 솜씨 좋은 아빠와 웃음 많은 엄마와 개구쟁이 형제와 반려견 토리와 누리가 오늘도 복닥복닥 추억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막, 기획 김인환, 책임 프로듀서 김우진, 내레이션 김기현, 구성 조유경 외 여러 명, 연출 신혁중 외 여러 명. 유튜브에 기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